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일선 지락전류 심화 문제, 자, 두 번째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비단 일선 지락전류 문제 푸는 것뿐만 아니라 고장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관점을 배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 구성은 서론으로 고장 계산의 풀이 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선 지락 고장 같은 경우에는 고장의 약 70에서 80% 이상을 담당을 하고요. 삼상 단락 고장 같은 경우에 자, 차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기가 전부 파손되는 고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일선 지락과 삼상 단락은 여러분들이 학습하는 데 있어서 계산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일선 지락과 삼상 단락 전류를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해야 하는지 관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해보는 시간을 서론에서 한번 갖고자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번부터 요 친구 있죠. 얘가 바로 중첩의 원리를 사용해서 문제를 푸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일선 지락 전류를 중첩의 원리를 통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삼상 단락 전류까지 비교해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구성은 또 어떻게 될 거냐면 일선 지락 전류를 문제를 풀 때 3-1번부터 우리 여기까지가 바로 태분항 등가 회로를 활용을 해서 문제를 푸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선 지락 전류도 삼상 단락 전류와 태분항 등가 회로를 사용했을 때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서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자, 우리 고장 계산 풀이 관점이라고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 자, 우리 예전에 삼상 단락 전류 계산을 할 때 요 친구 있죠. 얘랑 요 친구를 사용을 해서 얘를 한번 구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 영상을 한번 참고해 주세요. 자, 그래서 고장점에다가 이러한 전화번 두 개를 모델링을 해서 중첩의 원리를 활용을 해서 푸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회전기 내부 유기 기전력을 활용을 해서 회전기에 이러한 차과도 상태 내부 유기 기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계산을 해서 삼상 단락 전류를 구한 적이 있어요. 자, 예전에 올려드린 영상을 한번 참고해 주세요. 세 번째로 태분항 등가 회로를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제가 저번 시간 문제를 풀 때 활용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삼상 단락 전류는 아직 태분항 등가 회로를 사용해서 문제를 풀진 않았습니다. 자, 이 친구도 제가 한꺼번에 할 겁니다. 1번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같은 경우에 일선 지락 고장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자주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중첩의 원리를 사용을 하면 부하 전류 있죠. 이 친구랑 부하 전류를 제외한 고장 전류 있죠. 이 두 친구가 중첩이 돼서 표현이 됩니다. 이게 바로 중첩의 원리를 활용한 일선 지락 고장이 되겠어요. 그리고 삼상 단락 전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회전기 내부 유기 기전력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삼상 단락 고장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이러한 회전기의 내부 기전력을 구해서 부하 전류와 부하 전류를 제외한 고장 전류를 한꺼번에 계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허나 일선 지락 고장 같은 경우에 이 친구를 구하는 방식은 삼상 단락 고장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헌데 이 친구를 구한다고 해도 0, 1, 2 회로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정상 회로가 존재하는 삼상 단락 고장과는 달리 얘를 구한다고 해서 부하 전류를 제외한 고장 전류를 구하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일선 지락 고장을 풀이하는데 회전기 내부 유기 기전력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삼상 단락 고장에서는 이 친구가 압도적으로 많이 쓰이고요. 허나 일선 지락 고장에서는 이 친구가 쓰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태분항 등가 회로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태분항 등가 회로를 활용을 해서 문제를 풀면 부하 전류는 전혀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부하 전류를 고려를 하고 싶으시다면 따로 고려해서 중첩을 시켜 주셔야 해요. 자, 요 점을 반드시 잘 알아두십시오. 자, 이건 삼상 단락 전류와 완벽하게 동일한 논리를 갖습니다. 자, 3번이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뭐를 할 거냐면 요 친구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얘네를 할 겁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선 지락 고장 문제 요거 있죠. 자, 이 문제는 자, 지난 시간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제로, 원, 투 회로에 대해서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자, 요 친구를 더하면 얘가 되고요. 자, 얘네를 병렬 합성하면 요 친구가 되고요. 자, 얘네를 다 더하면 얘가 되고, 자, 얘네를 병렬 합성하면 요 친구가 됩니다. 그리고 영상 회로에서는 자, 얘네만 관여를 하죠. 그래서 얘가 바로 요 친구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화살표는 자, 좀 더 간략하게 표현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장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장에서 우리 중첩의 원리를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고장점에 스위치가 있다라는 가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스위치가 온 상태에 놓였다 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요 친구들 있죠. 고장점의 전화번 자, 두 개를 자, 모델링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친구가 있으면 자, 쇼트 상태와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자, 요 친구 있죠. 얘네가 어떻게 두 가지 회로로 찢어질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나와 있는 회로 얘가 바로 이런 식으로 두 가지로 쪼개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게 바로 기준 모선이 되겠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자, 전류 방향을 반대로 잡아서 약간 지저분해 가지고 영상을 새로 찍는 겁니다. 자, 이 회로에서 요 친구, 자, 요 친구를 얘랑 한꺼번에 해서 자, 이렇게 반영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요 친구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여기 사이에 거는 전압 크기가 플러스 V F죠. 그리고 여기 사이에 걸리는 전압을 우리 뭐로 가정을 할 거냐면 VF 값은 자, 고장 직전, 직후 상태가 동일하겠죠. 자, 왜냐? 전압은 연속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친구가 VF가 되고요. 자, 당연히 고장 직전과 직후에는 역상 전압 혹은 영상 전압이 존재할까요? 자, 부하는 평형이죠. 자, 부하가 평형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역상 전압, 영상 전압은 전혀 나타나지 않겠죠. 자, 따라서 역상 전압 여기 있죠. 고장점의 역상 전압은 당연히 0V죠. 그리고 영상 전압도 당연히 0V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 친구를 더했더니 여기에 있는 VF랑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는 어떤 전류가 흐르냐면 자, 정상적인 부하 전류가 이런 식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전류가 흐를까요? 자, 흐르지 않겠죠. 자, 그래서 부하 전류가 흐르는 회로가 바로 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장 직전, 고장 직후의 상태가 자, 동일한 것을 우리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부하 전류만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럼 오른쪽 회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고장이 발생을 했죠. 그리고 고장 직전과 고장 직후 상태는 자, 사실상 변화가 없습니다. 허나 시간이 조금 흐른다고 하면 I1, I2, I0가 흐르겠죠. 자, 따라서 여기에서 요 친구만 따가지고 이렇게 가져온다면 얘는 고장이 발생을 하고 나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다음 회로를 의미하게 됩니다. 자, 요걸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따라서 마이너스 VF에서 이런 식으로 고장 전류가 흐르게 돼요. 자, 여기는 정상 회로이기 때문에 I1이 흐르고요. 자, 여기에서는 I2가 흐르고, 자, 여기에서는 I0가 흘러요.
자, I1이 이 두 친구를 병렬 합성한 Z1에 흐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전압 강화가 발생할 겁니다. 자, 이 친구가 바로 마이너스 I1 Z1이 돼요. 자, 그리고 역상 전류가 흘러서 마이너스 I2 Z2를 만들게 된다라는 거죠. 자, 요 친구 있죠. 얘가 요 친구가 되고요. 자, 얘가 됩니다. 얘는 얘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전압을 다 더했더니 여기는 무슨 전압이 걸린다? 자, 마이너스 V F의 전압이 걸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동그라미 1번, 2번, 3번으로 둔 게 마이너스 V F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 친구가 돼요. 자, 여기에서 마이너스 VF를 좌변으로 넘겨주면 요런 식이 나오죠. 자, 이게 바로 태분항 등가 회로 결과와 정확하게 동일한 친구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회로에서 부하 전류는 전혀 존재하지 않고요. 자, 고장 전류만 존재하게 돼요. 자, 그럼 여기에 있는 녹색 친구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상 단락 전류 얘네 있죠. 얘네는 제가 전에 문제를 풀었던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자, 여기에서 고장이 발생을 했다고 하면 우리 고장점에 플러스 VF를 이런 식으로 단 거죠. 그럼 요 친구는 아까 우리가 봤었던 요거 있죠. 얘네랑 마찬가지로 고장 직전 상태와 정확하게 같은 친구가 됩니다. 따라서 발전기에서 전동기에 이런 식으로 부하 전류를 공급하게 돼요. 자, 그런데 문제 조건이 삼상 단락 전류, 부하 전류를 무시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존재는 하나 우리가 인위적으로 존재하지 않게끔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죠. 그럼 고장점에 VF가 걸려 있기 때문에 발전기 전압도 VF고 요 친구도 VF라고 한다면 전류가 흐를까요? 흐르지 않겠죠. 전류가 흐른다고 하면 둘 중 어느 한 곳의 전압이 낮아져야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가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고장점 부하 전류를 무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전압 크기를 VF와 동일하게 맞춰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있는 친구를 VF에다가 맞추는 게 아니고요. VF의 크기를 얘네한테 맞추는 겁니다. 자, 요걸 반드시 잘 알아두셔야 해요. 그래서 삼상 단락 전류, 부하 전류를 무시하는 경우에 반드시 고장점 전압을 회전기 전압과 일치시켜 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VF를 이런 식으로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부하 전류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선 지락 고장에서도 예를 들어서 부하 전류를 무시한다라는 가정을 하게 되면 여기가 VF이기 때문에 여기 사이에 걸리는 전압을 우리 어떤 식으로 잡아줘야 될까요? 이렇게 동일하게 적용을 시켜준다면 부하 전류는 흐르지 않겠죠. 그 다음 삼상 단락 전류에서 부하 전류를 고려하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상 단락 전류에서 부하 전류를 고려하게 된다면 회전기의 내부 유기 기전력을 구해 주셔야 돼요. 구하는 방식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부 유기 기전력을 활용을 해서 부하 전류와 부하 전류를 제외한 고장 전류를 한꺼번에 계산을 할 수 있었어요. 이게 바로 아까 맨 앞에서 설명드렸던 2번 방식입니다. 자, 근데 일선 지락 고장에서 이 친구들 있죠. 자, 얘네를 따로 구하는 방법은 삼상 단락 전류 여기 있죠. 얘네랑 같아요. 자, 근데 삼상 단락 전류는 얘네를 활용해서 부하 전류랑 부하 전류를 제외한 고장 전류를 한꺼번에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허나 일선 지락 전류는 얘네를 구할 수는 있지만 구해봤자 아무런 실력이 없어요. 자,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일선 지락 고장에서 회전기 내부 유기 기전력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일선 지락 고장도 마찬가지다. 자, 이전 페이지의 고장 직전, 직후 상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하 전류를 무시하는 경우 자, 존재하지만 고려하지 않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VF의 값을 자, 회전기에 동일하게 적용시킨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부하 전류를 고려하는 경우 자, 요 친구들을 구해야 합니다. 자, 삼상 단락 전류 요 친구들 있죠. 얘네랑 완벽하게 동일하다라는 거죠. 자, 근데 내부 유기 기전력을 구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 없다? 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제가 언급을 했어요. 자, 다시 앞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에 있는 이 회로 있죠. 이 회로는 자, 여기에서 쇼트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좋아요. 어떤 전류가 중첩이 되어 있죠? 자, 여기로 흘러가는 부하 전류가 존재를 할 거고요. 자, 이렇게 가는 고장 전류가 한꺼번에 나타나는 회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맨 오른쪽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바로 태분항 등가 회로로 구한 일선 지락 전류 등가 회로가 되겠습니다. 이거 저번 시간에 제가 그려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Z1, Z2, Z0는 어떻게 구하는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자, 여기에 있는 Z1은 자, 얘랑 얘를 병렬 합성한 거죠. 그리고 Z2도 얘랑 얘를 병렬 합성한 겁니다. 그리고 Z0는 자, 얘만 고려가 된 거죠. 자, 그래서 Z1, Z2, 자, Z0가 모델링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VF-I1, Z1, -I2, Z2, -I0, Z0 자, 얘가 0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장 발생하기 직전 직후에는 자, 정상 회로 전압이 자, VF죠. 그런데 고장이 발생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다라고 하면 자, I1이 흐르겠죠. 그래서 -I1 Z1이 자, V1의 전압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바로 델타 V가 돼요. 요 친구가요. 그래서 고장 전 전압에다가 전압 변동분을 반영을 했더니 V1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역상회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역상회로는 고장 직전 직후에 제로죠. 여기에다가 고장이 발생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다라고 하면 I2라는 것이 흐릅니다. 그래서 I2Z2라는 전압 강화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0에다가 -I2Z2를 빼니까 이게 바로 -I2Z2가 되고요. 자, 얘가 바로 V2가 됩니다. 자, 영상회로도 같은 논리예요. 자, Z0에다가 I0를 곱해서 자, 0V에서 뺐더니 -I0Z0가 되고요. 자, 얘가 바로 V0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V1, V2, V0를 더하면 자, 여기 걸리는 전압이죠. 자, 여기 걸리는 전압이 자, 몇 볼트입니까? 자, 여기 그림만 보고도 알겠죠. 0V죠. V0, V1, V2는 VA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중첩의 원리를 활용을 해서 나온 이 식 있죠. 얘를 살짝만 변형을 해줬더니 태분항 등가 회로랑 동일한 회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잘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VA는 V0, V1, V2를 더했더니 자, 0V가 되는 거고요. 자, V0를 구성하는 성분은 얘가 되고 자, V1을 구성하는 성분은 요 친구. 자, 그리고 요 친구는 V2로 바꿔주십시오. 자, 요 친구는 얘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중첩의 원리를 활용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고요.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태분항 등가 회로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족한 강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